저한테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재발을 할까에 대한 숙제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답을.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됐던 것은 어떤 거냐면 제 아내가 옆에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도박은 해도 되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만 해주라. 계속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용기를 그때 당시에는 못 냈습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또 다시 도전했다가 또 좌절하고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겪게 되면서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단 모임이 있는데 한번 선생님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집단 모임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갔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픈을 하는 게 가장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 알리는 게 단도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그 재발할 때 회사에서 그 이제 떡값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현찰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죠. 그때 돈이 생기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입금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이제 베팅을 해버렸더라고요. 하고 나서 다 잃고 이거 또 다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회복자 선생님들이 빨리 오픈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 아내가 말했던 솔직하게만 이야기해주라 라는 생각이 나서 그날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전화를 안 받고 일하고 있어서 카톡을 남겼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다시 도박을 해버렸어 미안해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안아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여보가 지금까지 도박하면서 한 번도 나한테 솔직하게 먼저 도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그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재발이 되어서 그 이후에 센터 오자마자 집단 모임에서도 바로 제가 이렇게 재발하게 되었고 아내한테 이야기했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픈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렇게 오픈하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또 힘이 됐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도하면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선순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항상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회복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찾아와서 오픈하는 게 저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어떤 고민이나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도박 문제가 아닌 감정까지도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회복자 선생님이 됐든 또 센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도박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조건 가서 그런 감정이나 생각까지 혼자 절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답은 나오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단도박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지인들 이렇게 리스트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도박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것을 꼭 갚겠다. 그때 그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꼭 회복해서 당신에게 피해 준 것을 내가 꼭 되돌려 주도록 하겠다라고 저는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박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고 어떻게 또 채무를 갚을 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깜짝 놀래기도 했고 소문도 들어서 대충 짐작은 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너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다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맙고 더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는 제가 회복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도 계속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 물론 그 가운데 아직도 빚이 지금도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그분들은 또 기다려주고 계시고 간간히 전화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저에게 단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도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 도박에 빠졌을까? 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사실 제 성향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에 제가 회피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마 그런 도피처로 도박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깨달게 될 때는 사실 제가 이제 1년 정도 당도하고 제 안에 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좀 도박 중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대학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직장인들 반으로 해가지고 특수대학원에 야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심리상담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와서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또 회복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저의 그 문제점, 뭔가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딪히려고 하는 힘을 길렀던 것 같아요. 불편함을 제가 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불편함들이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해졌던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해지고 평온해지면서 이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한 선생님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작년 봄쯤에 저는 원래 땀 흘리고 이런 걸 되게 못해요. 운동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뭘 도전해볼까 하다가 나 자신과 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운동을 해보자 했던 게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표를 적게 잡아요. 처음부터 원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3km만 뛰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지금은 길만 보면 여기 참 뛰기 좋다. 그리고 어디서 뛰면 더 기쁘게 뛸 수 있을까, 행복하게 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3km 할 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참고 뛰고 또 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안 해도 그런 생각이 했대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땀 흘리고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3개월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 러닝워치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뛰어보자 해가지고 5km, 뭐 6km, 7km 그래서 지금은 10km 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충동이 일어나는지, 뭐 포기하고 싶진 않았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좀 회복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해서 지금의 삶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잡고 갔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회복도 저에게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서 저는 도박 중독자로서의 삶이 저에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도박 중독의 삶이 굉장히 우리 가정이나 저의 삶에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을 줬지만 참된 행복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내가 그 도박 중독자로서 회복자로서 꿈을 꾸게 되고 또 어떤 삶의 변화도 생기고 어떤 희망이 생겼다라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도 사실 긍정적인 게 너무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기 전에서는 사실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기준이 잡혔었는데
이제 중독자로 살다가 회복하면서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할 일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처음 시도했던 것은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좀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저는 원래 주방 살림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회복하면서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설거지, 재활용 버리기, 뭐 이렇게 집 정리하기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도 해주기 막 하면서 하다가 지금은 제가 다 살림을 다 해요.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방에 그냥 아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뭐 청소까지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참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제가 회피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예전과 다른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도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야 되고 힘든 일이지만 꼭 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나의 도박 중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회복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가족들, 또 회복자들, 선생님들, 친구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잘 단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 지금처럼 앞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여보가 있어서 내가 잘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그렇게 응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여보 사랑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